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라연합 애국가의 동영상에 대한 이미지를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카라연합 애국가의 이 동영상을 돌리면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카라연합의 어떤 맥락과 관련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국가를 이미지를 돌려가면서 그리고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 내용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해카라스 국기죠. 국기 이제 시작 부분에 파핑업이 돼가지고 서서히 물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늠름한 고구려 인의 수렵도 사냥하는 벽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여문화주의, 고구려, 백제, 그리고 가야 일본 열도까지 그 국가의 한국인의 고대 국가를 이렇게 세웠던 족속들, 즉 부여 족속들에 관련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수렵도가 사냥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조고, 태양조, 햇속에 산다는 달이 셋 달린 까마귀,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여족들, 그리고 태양에 대한 어떤 경외로운 숭배의식을 가졌던 그 부여인들의 상징, 특히 고구려가 이 상징을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공통 분모, 한반도 남부의 남해안에 있었던 가야가 바로 해 뜨는 나라, 해나, 하나가 가나가 된 거죠. 그게 가야. 해 뜨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해의 나라, 가야. 그리고 고구려 고분백화의 시름도가 펼쳐집니다. 시름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결의를 카라연합 국가의 애국가로 채택했으니까 여기에 보면 보라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 해와 관련되는 이미지가 잘 표현되어 있는 노래 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해가 아니고 여기서는 동력으로 바꿔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동해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해로 부르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 뜨는 동쪽을 나타내는 공동의 방향성, 동력으로 바꾸는 게 이 노래 한국과 일본의 우위와 협력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기사를 동력으로 개사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제가 보라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동해로 이렇게 송창식 씨의 노래에서는 동해로 들리지만은 동력으로 바꿔서 들으면서 감성에 오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머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휘몰아 돌아가는 다이나믹 마치 태극 문양 번역처럼 삼조고의 문양이 역시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 의식이 해 뜨는 동쪽 박달 족속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 여기 보면은 탱그리칸, 당근, 당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은 유라시아 알타이 족속, 투르크와 몽골인들, 원래 투르크어인데요. 탱그리칸 하면은 하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탱글칸, 이 탱글에서 한국어의 어떤 사투리에 보면 무당을 당골레라고 그러는데 샤머니즘에 대표하는 탱글이, 당골레 또 연결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숨조고 뒤에 숨어 있는 이건 이 이미지는 그 신라 고분에서 나온 출토된 기마 인물형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코미타투스의 모습의 전형이라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동복, 그들이 이동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생계 생활 현장에서 어떤 도구, 동복, 구리솥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유목 스키타이의 상징입니다. 다시 고구려 씨름도가 나오고요. 고구려 씨름.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고려 때까지의 수박티이며 일본의 스모의 원형이다. 스모는 일본 열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일본 스모 복종이 고대에 이미 2000년 전에 부역의 세력인 고구려에서 복장 그대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스모는 일본 열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민주 지역에서부터 부역의 세력이 이미 이러한 양식의 복장을 하고 또 현재 일본의 스모처럼 하고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힘의 진투쟁의 흐름 속에 행가시마시다 행가시마시다 고귀한 순결함으로는 이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하기요. 이게 함경도 사투리죠. 뭐 하기요. 함경도 사투리. 이거 왜 이걸 했느냐 하면은 잠시 앞으로 해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속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심판이 스모의 심판이 시장 명령을 할 때는 하기요. 이게 함경도 사투리로 현재도 일본 스모에서 그러니까 고구려 씨름 그 자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기요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다찌아이 상태에서 부딪히면서 이 스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려 때까지 있었던 한국인의 수박기도 이런 형식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요. 그래서 함경도 사투리다. 자, 그 다음에 고귀한 순결함으로는 우리 위에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누구의 앞길에서 환히 지나 동력이 또 나오죠. 찬란한 선조의 문화 속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스모는 고구려 씨름이다. 한국인들은 고려 시대까지 이 수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살았다. 시작할 때 서로 손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면서 시작하는 이 그림이 이러한 스포츠 무예가 행역이 있었다. 언제까지? 고려 시대까지.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무신에 대한 어떤 환멸과 그리고 역경, 거기다 배척의식이 조선 성략자들에게 의해서 지나치게 작용한 나머지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게 씨가 많았다. 그리고 오늘의 각저와 비슷한 씨름만 한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고요히 기다려온 우리 민족 여기 보면 이제 아사달 씨름대에 이제 실카라스라는 건데요. 제가 만든 구조물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일 텐데요. 이게 실자입니다. 한자로 실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원시 종합 예술로서 해서 출발했던 서사시. 그게 시죠. 그래서 인류의 어떤 사상적 원형, 관용과 포용의 상징. 사람들의 사상이 어떤 획일화되고 개방성이 부족해지고 자유와 관용이 부족이 되는 그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어떤 이런 행사를 통해서 관용과 포용,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러한 이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본의 그 스무드웨이 할 때 신명조와 비슷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식은 부역의 사람들이 고대부터 했던 지붕의 양식입니다.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조구가 있고 여기에 보면 아랫단에 여기 새가 보이죠. 여기는 호랑이가 보이고 여기는 곰이 보입니다. 이게 늑대가 이게 바로 유라시아 초원벨트에 있었던 이른바 탱그리칸 신화와 관계되는 당군 신화와 관계되는 모든 토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카라스의 구조물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이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걸 지나치게 우상 숭배의 일이지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한국인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같이 가전은 무슨 얘기냐면은 보면은 가타스카 시행호의 가치 여기서 고요히 기다
게임이 딱 끝날 때 이게 심판이 승패를 결정해주는 신호를 딱 하죠. 부채를 들면서. 그때 이 심판이 이긴 쪽에, 에노라는 스모 선수인데요. 이 스모 선수가 방금 이겼잖아요. 나가 떨어졌으니까. 이 스모 선수에게 이겼다는 표시로서 갓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갓지는 뭐냐면은 한자가 한국에 충분히 스며들기 전에 한국어로서 승리를 결정했다. 우리가 이제 뭐 호돌이랄지 또는 게임을 할 때 게임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질 것 같으면은 가져, 이 판 더 가져 이러고 그러잖아요. 게임에서 이길 때 가져. 이제 이쪽이 이겼다. 이 판을 에노 네가 가져. 그래서 심판이 승을 가져. 이 가져가 이제 일본 사람 현재화 된 게 갓지로 들리는 거죠. 갓지로 들리는데 원래는 가져. 한국 사람 가져. 가져가 변하는 갓지라는 이 승패를 가르는 이 말을 심판이 현대 쓰고 있다. 이게 고구려 시론과 한국어가 그대로 일본 20개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어라고 표기한 겁니다. 아까 좀 시작할 때 하기요도 함경도 사투리고 끝날 때 승패를 가르는 말도 죠. 이 표현은 같이 이렇게 심판이 진행 언어로서 쓴다. 구령으로서 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민족 앞에 웃음소리 점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런 게임을 이제 한국인들이 도입해서 고려 시대의 어떤 스바키처럼 국가를 상징하는 행사로서 일본 수모대회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게 원래 한국인들이 만주 한반도에서 하던 게 일본에 건너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시대, 무신정변 시대의 그 환멸 때문에 조선 시대에 와서 사라진 이 놀이가 무사놀이가 이 수바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리면은 그 씨름대 수바키 대회 이름을 아사달 씨름대회라 붙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아침의 땅의 씨름대회다. 이 아사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고조선 시대의 그 부여 시대의 언어가 일본어에 더 명쾌하게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사히 할 때 아침 해신문이죠. 아사가 그 아침입니다. 아침하고 아사는 어원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음이 거의 일치하죠. 아침 상당히 달라 보이지만은 치읓이 이빨 소리 시옷과 치읓이 같은 계열의 언어이고 아는 같죠. 그래서 아침에 땅 양다른달 할 때 아사달 이런 의미의 아침의 땅의 씨름대회. 그래서 우리 당군 신화의 아사달 있죠. 아사달 조선이란 말이 그게 아사달인 겁니다. 원래 우리말로 조선 아침의 땅 아사달은 아사달 씨름대회라고 공식 명칭을 붙여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고 야성적이면서도 그리고 원시성이 이게 함께 배어있는 어떤 위선도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웃기기도 하고 현대인의 감각으로서 봤을 때는 아주 야만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의 그 스포츠 그 게임의 원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데 이 수모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수모를 이렇게 백안시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한국인들이 고대의 고조선 부여시대부터 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이 수모라는 걸 고구려 고분백화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되살려서 회복을 해가지고 일본과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어떤 제도적 도구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목을 막 이렇게 퍽을 칠 수도 있고 목을 훔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무술입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시작하기 때문에 박진감이 있어요. 아사달이 이게 일본 승리의 매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사람은 그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하루마 부지라고 하루마 그러면 한자로 일마 이렇게 쓰는데 그 하루가 뭐냐면 그것도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본 말에는 그런 해를 의미하는 말들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해와 관련되는 언어를 현재 한반도의 한국인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의 민족이며 아침의 민족이며 태양의 민족,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어디서 갔을까요? 만주와 한반도에서 이미 태양 숭배 사상으로서의 박달, 광명 2세라는 단군 신화의 그 어떤 홍인경과 광명 2세, 이것을 바로 삶의 어떤 중요한 의미로 삼았고, 태양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일본의 국기가 그 태양 그 자체로서 흰오마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북하게 우리가 역수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원래 이게 한국인들의 원형이며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뜬다 이 땅의 순결함에 얽힌 겨울에요 돌아도 내게 떠오르는 태양 여기 태그릭한 이게 기마 인물의 토기를 제가 말판 기사로서의 코미타투스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탱그릭한 단군이 지금 여기 이 심판도 있지만은 단군의 영령이 이 주변을 맴돌면서 동시에 그 초월적인 심판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다시 3조고가 해서 누가 도안을 만들었는데 저것도 고분백화에 있다고 그래요. 그대로 고분백화에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소리 다시 이제 카라이납 국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라이납 국기.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국과 일본과 북한을 모두 아우르는 그래서 융복합으로 돌아가서 미래의 카라연합이라는 어떤 블록, 경제 정치 블록을 한 카라의 벨트. 카라에는 지금 동해 일본 사람들은 일본해라고 그러는데 그 카라의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경제 생활권을 엮어내는 그러한 미래 전략을 한국인이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라 연합 국기가 되겠습니다. 환 카라의 블록권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커져 내 빵이 힘차게 자, 다시 해나라 가야 카라가 상징적으로 태양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순결함에 얽힌 열려 보라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우리가 간직함이 옳지 않겠나 자, 잘 들으셨습니까? 자, 이상으로 카라 연합 애국가 동영상에 대한 이미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노래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되냐면은 카라 연합이 결성되고 미래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의 어떤 상징물들을 어떤 통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카라 연합 애국가의 이미지 동영상 이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본 것입니다. 자, 재미없이 말도 잘 못하는 제 얘기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